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대만 인근 해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동남아시아와 환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지진 활동기에 들어섰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곽하이원 전 지진 예측센터장은 3월 말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7월 말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대만 지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만에서는 연평균 3차례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최근 5년간 기록을 보면 발생 횟수가 뚜렷하게 증가했다며 지진 발생 주기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진 활동기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규모 8.0 이상의 강진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대만 중앙기상서도 이번 지진의 원인을 필리핀 해판과 유라시아 대륙판의 충돌로 분석했습니다. 기상서는 향후 3일 이내에 규모 5.0에서 5.5의 여진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지진 당시 대만 북부 지역에서는 건물이 상하로 흔들린 뒤 좌우로 크게 진동했다는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대만은 환태평양 지진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지진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1999년 중부 난터우 지역에서는 규모 7.6의 지진으로 2,4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고 지난해 4월 화롄현에서도 규모 7.2 강진으로 18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강진과 잦은 여진 현상은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규모 판충돌 지대에 위치한 아시아와 환태평양 지역에서 앞으로도 대형 지진 발생 위험이 크다며 각국이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 부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압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 정책을 무력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시도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관세, 비자 제한, 항만 수수료 등을 무기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운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넷제로 프레임워크를 추진 중이며 10월 공식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형 선박은 연간 배출 한도를 지켜야 하고 초과분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글로벌 탄소세라 비판하며 회원국들이 지지할 경우 미국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제네바 국제회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과 연대해 플라스틱 오염 근절 협약에도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각국에 협약을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석유 수요를 두고 5년 내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IEA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무역 협상에서도 화석연료 확대는 핵심 전략입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무역 합의에서 상대국이 원유, 가스를 구매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구매를,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의 상당 부분을 에너지 인프라에 배정했습니다. 유럽연합도 3년간 7,500억 달러 규모의 원유 가스 구매를 합의했지만 일부 국가는 기후 목표와 상충한다며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했으며 폭염, 가뭄, 산불 등 기후 재난이 잇따랐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부정하며 풍력, 태양광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각회의에서 풍력 발전은 국가를 파괴한다며 화석연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뒤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표 복지국가 프랑스가 정치, 경제 이중 위기에 빠지며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IMF 구제 금융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프랑스와 바이루 총리는 국가 부채 감축을 위해 공휴일 축소, 공무원 감축, 의약품 보조금 삭감, 복지 지출 동결, 일부 세금 인상 등이 포함된 초강도 긴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여론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부활절 다음 날과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 공휴일 폐지안은 국민 84%가 반대했습니다. 여야 정당은 모두 반대표를 예고했고 다음 달 총리 신임 투표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이미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가부채는 3조 3천억 유로, 약 5천조 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부채율은 114.1%에 달합니다. 이는 유로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독일의 2배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재정 적자는 마이너스 5.8%로 EU 권장 기준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시장 불안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26일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5%로 그리스 국채를 추월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CAC 40 지수는 1.7% 급락했고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등 대형 은행주는 6% 이상 폭락했습니다. 프랑스 국채를 대량 보유한 은행권이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면서 국가 신용도 하락, 은행 부실의 악순환 우려도 커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나라가 위험하다며 개혁 의지를 다졌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연간 660억 유로, 약 107조 원을 이자로 지출하며 이는 국방 예산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내각은 조치가 없다면 2029년 이자 비용이 1,000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GDP의 15%를 차지하는 프랑스가 흔들릴 경우 그 충격은 남유럽 재정 위기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총리 신임 투표가 부결되면 마크롱 대통령은 새 총리 임명이나 의회 해산 후 조기 총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해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FT는 프랑스가 정치 리더십마저 실종된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복지에 기대온 프랑스의 재정 부실이 유럽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군 내부에서 극우 성향을 드러낸 장병들이 대거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DR 방송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는 좌파당 차다 잘리오비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연방군에서 발생한 극우 의심 사건이 총 280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문제를 일으켜 군복을 벗은 장병은 97명으로 2023년에 62명에 비해 56%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최소 17명은 히틀러 경례를 하다 적발돼 해임됐습니다. 이 히틀러 경례는 손바닥을 아래로 한 채 오른팔을 비스듬히 뻗는 나치식 인사법으로 독일에서는 형법상 위헌조직 표시 사용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잘리오비치 의원은 일부 장병은 무기 접근 권한을 유지하거나 교관 상사로 활동했다며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자는 군복을 입거나 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독일에서 극우 사상이 경찰과 군에 스며드는 현상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주간지 슈테르는 지난 5월 극우 성향으로 조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경찰관이 최소 193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군과 경찰 등 국가안보기관 내부에서 극우 인사가 적발될 때마다 독일 사회는 긴장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대응책으로 2023년 군인법을 개정해 반헌법적 행위를 저지른 장병을 더 쉽게 해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방첩기관 역시 군 내부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WDR과의 인터뷰에서 극단주의 척결은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대한당이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된 이후 각 지방정부는 소속 공무원들의 신분 유지 문제를 두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라인란트 8추주는 AfD 당원 신규 채용을 제한하려 했으나 일괄 취업 금지는 위헌이라는 지적에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아예 헌법재판소에 AfD 해산을 제소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당국은 극우 사상 확산을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군과 경찰 조직의 내부 정화를 통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